요즘 뉴스 보시다가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잠깐 내려놓게 되는 순간 한 번쯤 있으셨죠. 이게 진짜야? 현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 오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법정에 출석하는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질문부터 던져야겠습니다. 대통령을 잡아가는 일은 누가 결정하고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건 단순한 사건 요약이 아닙니다. 단기 뉴스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주권, 힘, 자원, 그리고 국제 질서가 한꺼번에 부딪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보도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리즘 공모, 코카인 밀수입 공모, 기관총과 파괴 장비 소지, 불법 무기 소지 공모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표현도 상당히 강합니다. 마두로 정권을 부패하고 불법적인 정권의 수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뒤 뉴욕으로 이송됐고 브루클린의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약 혐의라면 잡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체포의 옳고 그름 이전에 방식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현직 대통령을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서 생포해 다른 나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에 담긴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베네수엘라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스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듯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려면 2차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도 했고 석유와 재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을까요? 단순히 마약 혐의 때문이라고만 보면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정 말고 숫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보도에는 작전의 스케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합참의장 댄 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수개월에 걸쳐 기획됐고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투입된 정밀 복합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작전명도 나왔습니다. 절대적 결의 Operation Absolute Resolve. 미 전역과 서방후 20곳 이상의 기지에서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헬기, 드론이 동시에 출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가 비살상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마비시켰고 카라카스 전역 조명도 차단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실 겁니다. 우주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150대 항공기, 대통령 한 명 체포 작전에 이런 전력이 동원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의 그림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군사 작전입니다. 공중 엄호 아래 헬기 침투부대가 해상으로 접근했고 탐지를 피하기 위해 해수면 30m 고도로 저공 비행해 카라카스 중심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새벽 1시 1분 부대가 마두로 거처에 도착해 빠르고 정밀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는 안전가옥으로 도주하려다 제압됐다고 전해졌고 체포 과정에서 사격이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저항이 있었다면 사살까지 고려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표현이 매우 민감하니 우리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만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정보기관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CIA, NSA, 국가지리정보국이 협업해 위치와 이동 경로, 생활 습관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이름까지 파악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CIA가 지난해 8월부터 현지에 요원을 파견해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을 수집했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작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국가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충격적인 대목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익명의 고위당국자 발언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보호하던 쿠바 경호 인력의 사망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확정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서만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전의 막전 막후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공소장의 뒷면, 즉 동기 구조를 석유화 소송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밀마의 조직의 배후라는 주장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를 훔쳤다는 표현까지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석유 회사들이 들어갈 것이고 오래전에 되돌려 받았어야 할 석유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며 배상도 반복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사건이 마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배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고 보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고 차베스 정권이 2007년 오리노코 벨트 사업권까지 국유화하면서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가 반발에 철수했고 이후 국제 소송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판정 금액도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엑손모빌에 9억 8천만 달러, 코노코필립스에 2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가 각각 16억 달러와 87억 달러 지급을 요구했다는 내용.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으로 대부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정치와 군사와 외교의 동력으로까지 옮겨가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문제를 매우 강하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관련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CDC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미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중 상당수가 합성 오피오이드, 특히 펜타닐과 관련됐고 코카인 사망도 존재하지만 생산지와 유입 경로가 베네수엘라와 직접 관련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소개됩니다. CBP 발표를 인용해 펜타닐 적발의 대부분이 남부 국경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코카인도 콜롬비아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대부분 멕시코를 통해 유입된다는 DEA 팩트시트 내용이 언급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코카인의 주요 수송이 카리브해가 아니라 태평양을 통해 이뤄진다는 취지의 자료 인용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어느 쪽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마약이라는 명분과 석유라는 이해관계가 함께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 반응을 다시 보겠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희망과 두려움, 불확실성이 뒤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마두로를 몰아내줬고 터널 끝에 빛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또 친정부 지지자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석방을 요구하고 카라카스 시장은 이번 일을 납치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정권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더 안전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반대의 감정도 함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BC 기사에는 콜렉티보스로 불리는 친정부 중훈사 조직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빵을 사러 가는 것조차 조금 두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두로가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일상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다음 주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사실상 승계해 권한대행이 됐고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이를 판결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국방장관이 연설에서 로드리게스가 모든 권한과 의무를 맡는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더 강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마두로보다 더 클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겠다고 강조합니다. 즉, 베네수엘라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판하고 체포를 납치라고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동시에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이미 작전으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이게 오늘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뽑아야 할 구조적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복합작전으로 묘사됩니다. 150대 이상의 항공기, 사이버 및 우주전 능력,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입체 협공. 이건 경찰 작전의 규모가 아닙니다. 둘째 명분은 마약 테러리즘이지만 동시에 석유와 배상, 장기 소송전이라는 자원 분쟁의 맥락이 함께 제시됩니다. 즉, 도덕적 명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겹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지 시민들은 환영과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군가는 터널 끝에 빛을 말하지만 누군가는 내일이 더 두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공백과 무장 세력, 불안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제사회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 위반 지적이 뒤따랐다는 언급도 기사에 나오고 마약 운반 추정 선박 폭침과 사망자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단순한 선악구도로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겁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생포했고 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것도 분명합니다. 이 개입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전환으로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충돌과 불안으로 번질지 지금 단계에서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끌려가고 우주전 능력까지 동원된 작전이 정당화되는 순간 국제 질서에서 주권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전례가 된다면 다음번엔 어떤 나라가 어떤 명분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